예를 들어 아기를 낳고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하는 장면인데 시아버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방에 들어가서 이제 모유 수유를 하려고 했더니 아니다, 여기 거실에서 모유 수유를 해라. 아 그거는 좀 벌써 스트레스가 관련 있나요? 네. 성매매를 만약에 이제 남편이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하는 경우는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 남자 뭐 결혼 등급표 티어 리스트에서 부모님 안 계시는 분들이 더 우위일 수도 있을까요? 먹으면? 그런 망측한 말을. 그럼 이제 다 찾아가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보통 와이프보다 안 예쁘다는 거야. 아 와이프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한데 뭘까? 하나의 공통된 특성이 있대. 안녕하세요. 건강한 변호사들의 하준기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강민정 변호사님. 네, 오늘은 저희가 여자가 이혼할 때, 남자가 이혼할 때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경우에 이혼 결심을 많이 하게 되는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님과 또 이혼 사건을 많이 하신 저희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이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약간 네. 조기 이혼, 황혼 이혼 또 늘어나고 있고 네. 또 중단 단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좀 그렇죠. 뭐 점점 최근 들어가지고 뭐 실제는 모르겠는데 인식 자체가 전부 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나다움, 나의 인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뭐 경제든 뭐든 다 공동체로 묶이다 보니까 조금 안 맞으면 빠르게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이미 가정을 이뤘더라도 이렇게 오래 나를 버리고 살아왔는데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갔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비율로 치자면 네. 이제 두 쌍 중에 거의 한 건이 이혼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여자 측에서 변호사님이 여자 측 상담을 또 많이 하시니까 네. 여자가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려고 해요. 네, 일단은 제가 상담했던 사유들을 보면 좀 제3자 개입의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아, 시부모 갈등. 네, 시부모 갈등도 될 수 있고 네, 외도도 될 수 있고 제3자 외도. 네, 제3자 개입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다르니까 어느 정도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걸 넘어서는 이제 엄청난 갈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부분에서의 갈등이 아니라 좀 특이하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기를 낳고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하는 장면인데 시아버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방에 들어가서 이제 모유 수유를 하려고 했더니 아니다, 여기 거실에서 모유 수유를 해라. 아 그거는 좀 너무 우리 극단적이에요. 아이, 우리 손주가 먹는 것을 봐야겠다 이런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모유 수유를 하는 그런 울면서 이제 이거 약간 그로테스크한데. 그죠. 그 혹시 그런 분들은 뭐 내 손주가 이제 먹었으니까 네. 이제 이 배변하는 것도 보겠다 뭐 그런 건 그런 건 또 없어요. 아니에요? 네. 좀 받아들이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부모님께서 이제 네. 남편한테 이제 돈을 많이 보태줘갖고 집을 했어. 근데 그 집은 이제 시부모의 지분이 상당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집에 대해서 번호를 달라거나. 아, 그거 이제, 꽤 있죠. 네, 언제든 들어와서 이제 내가 권한을 행사하겠다거나. 벌써 스트레스가 관련 있나요? 외도는 뭐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슈가 되긴 하는데요. 생각보다 외도 때문에 이혼하는 분들은 조금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외도를 하면 한 번 정도는 좀 용서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좀 더 많지 않나. 저도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요. 저도 그렇게 네. 이제 아, 외도하면은 무조건 이혼 뭐 이렇게 그렇죠.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네. 실질로는 외도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제가 보건대 성매매를 만약에 이제 남편이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하는 경우는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지지고복내해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뭐 용서나 화합의 길로 네. 나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네. 성매매보다 더 이제 더한 게 이제 두 집 살림이 이제 약간 여기 끝에 있는 거고 그렇죠. 정신적 결합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성매매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임팩트가 크고 네. 엄청 많이 진행되지 않은 이상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맞아요. 보시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실제로 좀 오랜 기간 외도를 한 남편의 경우 오히려 와이프가 괜찮다, 난 용서하겠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다시 잘 살아보자 해도 남편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자기가 해놓고 네. 내 마음을 이제 나는 더 이상 내놨으니까 너랑 살고 싶지 않다, 살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드러내는 네. 근데 약간 우리 최태원 회장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뢰인분이 여자분이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자꾸 원하니까 그러면 내가 양육권도 가져갈게 라고 했더니 그래 가져가. 그럼 나 양육비 얼마 주고 그래 나 줄게 라고 하면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앞으로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그때는 남자 쪽에도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뭔가 외도를 결심하게 되니까 나아가서 외도를 약간 도구처럼 쓰게 되는 건데 이혼을 결심할 만한 사유가 뭔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느껴서 바깥으로 돌고 뭐 안 걸리면 그냥 하는 건데 뭐 걸렸어? 이렇게 된 마당에 헤어지자 우리. 약간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재밌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3자 개입 중에 이
가족은 이제 신앙으로 좀 묶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원래 같은 교회에서 뭐 장로님 하면서 서로 부모님들도 다 알던 사이여서 자녀들을 이제 소개시켜주고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사례였는데 알고 보니 남편 쪽에 약간 이단처럼 섬기는 어르신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여자분이셨고요. 도대체 어떤 사건을 해온 거죠? 어르신. 이혼해라 하니까 이혼하고 결혼해라 하면 결혼하고 심지어 몇 월 며칠 함께 살아라 이런 것도 다 정해주고요. 고부 갈등의 좀 새로운 버전이네요. 완전히 새로운 버전이죠. 그리고 합방을 해야 되는 날까지 정해주는 그거를 남자분이 굉장히 잘 지켜오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은 그걸 좀 나중에 메시지를 보면서 알게 되었고 내가 이 사람과 했던 모든 것이 이 사람이랑 한 게 아니라 마치 그 다른 누군가와 한 듯한 마음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분은 신앙으로 우리는 이혼은 없다라는 생각에 이 여자분은 좀 지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것도 또 상대방이 요청을 한 상황이었고 그 이혼 사유에 대해서도 보니까 또 그 어르신이 이젠 이혼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혼을 하게 된 부부관계에 또 다른 어떤 제3자가 개입이 되는 경우 여자들이 좀 거기에서 버티지 못하고 모르겠다 끈을 놓아버리는 게 아닐까. 또 제가 상담한 경우에서는 또 생활비를 안 줬다. 그쵸. 내가 집안일 전담하고 있는데 생활비를 아예 안 줘서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서 경제적인 사유도 이혼 사유 중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정말 돈 때문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혼 사건을 많이 해보다 보면은 둘이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좀 손을 벌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본인들이 듣는 뭔가 말에 대한 상처가 좀 쌓이면서 그게 또 고부 갈등으로 가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이것도 못해? 라고 이제 또 부모님도 당연히 좀 뭔가를 또 요청을 하시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그 남자 뭐 결혼 등급표 티어 리스트에서 부모님 안 계시는 분들이 더 우위일 수도 있을까요? 먹으면? 그런 망측한 말을.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성관계가 없다. 섹스리스로 인해서 뭐 이혼하고 싶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 상담에서 굉장히 많은데 여자분들은 그런 거는 별로 없으세요? 너무 외롭게 한다고. 있습니다. 그래? 네, 정서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 정서적으로. 남편이 안 해줘요 뭐 이런 말보다는. 네, 그렇죠. 근데 있어도 내 생각에 여성분들 특성상 여자 변호사님한테 그렇게 말 안 할 것 그 같아요. 날것으로 말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자기가 매력 없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약간 외롭게 해요 이렇게 돌려서 말할 것 네, 같은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저는 들었고 외롭게 한다 또는 내가 이제 접촉을 하려고 했을 때 피한다. 이거랑 재밌는 이제 일화들이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여자분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서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했는데 또 정반대로 또 재밌는 게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부유해요. 남편이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외모도 꽤나 괜찮아요. 근데 외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여자가. 여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그 원인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걸 따라 올라가면 상간남을 보면 좀 이런 말 되게 보잘것없는 남자들이 많아요. 좀 뭐 외모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돈을 많이 못 번다거나 그래서 이게 왜 대체 그런 거냐 뭐 반대한테 끌리는 거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 남자가 돈을 많이 벌려면 흔히 말하는 뭐 사업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거나 뭐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에도 소홀하고 아내한테도 막 다정할 그 마음의 여유도 잘 안 생겨요. 그 여자분은 그런 게 이제 고픈 거예요. 왜냐? 돈과 이런 건 이미 다 있으니까. 근데 어딘가를 나갔는데 뭐 외모가 떨어지거나 가진 거 없는 분들은 그냥 공짜잖아요. 또 여자한테 헌신하니까. 그 사람은 어차피 백수라서 남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태워가지고 그 여자분 오면은 뭐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고 그 벤츠건 뭐건 상관이 없어요. 마티즈를 끌고 와서 우리 공주 이러면서 이제 실어나. 근데 이거 반대 이야기를 이게 흥신소나 탐정하시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일본 탐정협회 이런 데서 이제 조사가 있대. 남자가 이제 바람을 피면 이제 여자들이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 찾아가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보통 와이프보다 안 예쁘다는 거야. 와이프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한데 뭘까? 하나의 공통된 특성이 있대. 가슴. 남자는 확실히 성적인 그런 순간적인 유혹에 좀 넘어가는 절레절레 흔드시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게 약간 특성을 시간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약간 왜냐면 여성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외적인 것도 넘어서서 뭔가 나랑 이제 유대감이 형성되고 나에게 정신적인 교감. 잘해주고 가정다감. 결국에는 이제 일회성 만남에서는 남자도 이제 외모가 큰 역할을 하지만 결국 이걸 유지해 가는 데는 여성분들은 그런 교감과 유대를 그 남자도 예를 들어서 막상 그 상간남을 왔는데 보잘것이 없잖아요. 네. 똑같이 화가 나요. 그 사람이 막 엄청 잘생기고 이러는 거는 뭐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나보다 사회에서 잘 나가면 난 오히려 잘 나가면 빡칠 것 같은데. 진짜 패배감이 들 것 같아. 그렇지.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외로움이 아니라 계산 때려가지고 넘어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콜로세움에 이제 임시적으로 올려놓고 심의를 돌렸는데 내가 패배한 거잖아요. 내가 주력으로 싸우는 분야에서 내가 졌다. 예를 들어 어리고 잘생긴 꽃미남이면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 너 그렇게 놀아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그 생각하는 그 여자분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것 중에 되게 큰 카테고라이징으로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삼자 개입이 또 되게 잘 그 적절하다고 보는 게 자녀에 관한 문제로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외벌이든 아니든 간에 보통 외벌이를 하든 맞벌이를 하든 가사를 할 때 보면요, 흔히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뭐 설거지 뭐 이런 걸로 말하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그 집안 가정을 꾸려나가는 전체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요, 남성분들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들이 뭐 언제 유치원에 가고 뭐 언제 입학을 하고 뭐 어느 중학교를 보내야 되고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남자들이. 그냥 애는 알아서 크는 줄 아는데 말아서 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겪으면 여성분들이 약간 그걸 좀 느끼더라고요. 아, 이게 대단히 외롭다. 그리고 나 혼자 아등바등하고 있구나. 결국에는 이제 자녀들도 뭔가 나중에 아버지랑 사춘기까지 겪으면서 뭐 이야기를 때 아빠랑 이제 별로 안 친해요. 그래서 엄마랑 자꾸 이렇게 하면 또 이거는 남자의 이혼 사유기도 해요. 이 가정에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왔는데 나와 대화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또 조기 이혼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들이 있죠. 최근 들어 나타나는. 그렇죠. 가치관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자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처음에는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실상 어찌 보면 합의하에 결혼을 했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여자는 이제 약간 몸에 시계가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계가 있어서 이제는 정말 날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은 당연히 뭐야 우리 합의했잖아 나 애기 안 가지기로 했는데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 여자분들이 결국에는 회유를 하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반대가 더 많지 않나? 경우로 따지면 뭐 숫자 자체는 남자가 더 있을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근데 요새는 기본적으로 되게 가치관 차이가 이제 크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저희가 남자가 사랑할 때 이제 현실 버전, 남자가 이혼할 때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